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약간 이상한 각도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원래는 검은색 배경에 목소리만 넣을까 하다가 일단 그거 너무 이상할 것 같고, 이것도 이상한가요? 요거 한번 시도해보고 다음번에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내용이 좀 어두침침한 내용이어가지고요.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뇌피셜인데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요새 정말 느낌이 싸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계실걸요? 느낌 싸하신 분들. 이재명이 이번에 대출 규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올 규제가 한참 남았다, 그리고 앞으로 할 멘트 이거예요. 시장은 정부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부자들 때문이다, 투기꾼 때문이다, 투자 좀 그만해라, 그리고 뭐 되게 많겠죠. 앞으로 문재인 때 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문재인 믿고 집 파신 분들은 아예 망했고, 문재인 믿고 집 안 사신 분들은 나중에 벼락거지 됐고, 시장 시스템 믿고 집 사신 분들은 자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주식이랑 부동산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댓글창에 와도 주식이랑 부동산 편 가르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좋아요. 능력이잖아요. 다만 국가 수장이 무책임하게 주식 투자라고 밀어붙이는 세상을 전 처음 봐서, 젊은 분들한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저 같은 애가 예전에 코인 해라, 주식 해라, 부동산 해라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뭐 같은 포지션은 아니지만 이재명이랑 저랑. 근데 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일단 제가 예전부터 이번 정권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들어오든 말든, 그 할아버지가 오든 말든 부동산 시장은 오르게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과연 다음 다가오는 정권이 어떻게 할지가 나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제가 정말 끝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신규 공급 부족은 어떻게 할 거냐, 기억들 나시죠?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집값을 잡을 마음이 없다. 실수요까지 틀어막겠다. 집 못 사게 하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은 표를 안 줘요. 그쪽에 부자가 되면 보이거든요. 세상이 하루하루 바쁘게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달콤한 얘기에 흔들리거든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랬고,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쪼들리게 하고 질투하게 해야지 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자산가로 올라가는 걸 원치 않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 정권이 문재인 때처럼 계속 규제만 하면서 집값을 잡을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때랑 결과는 같을 거예요. 집 안 사고 어정쩡하게 하는 분은 정말 망하는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지금 주식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식하다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것 좀 얘기 좀 해봐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폭락론자분들이 좀 편해 보이는 게, 그분들은 별 원망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뭐 진짜 회 뜨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전 그것도 궁금한데, 내 집 마련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 마련 안 하면 어차피 월세를 내야 되는 건데,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매매가에 대해서만 계속 투자하지 마라, 집값을 올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규제해봤자 사람들은 자기 주거 형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대재앙에 가까운 시장이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요. 신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안 돼요.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시장이 한계가 온 거예요. 시장은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수급상 사람들 말이랑 달라요. 집 살 사람이 없다, 집 살 돈이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못 내려가니까 올라가는 그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로 눌렀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못 사게 해봤자 문재인 때처럼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중간에 잠깐 주춤주춤 하면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게다가 문재인 때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럼 해결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게 미래의 영역이니까 뭐 그때야, 문재인 때야 제가 뭐 목소리를 많이 못 냈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쌓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식해야 된다, 이 얘기가 정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때보다 더 좀 난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좋고, 근데 좀 부동산이 주식처럼 돈을 벌자는 취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심각하니까 상황이. 그 월세 시장을 사람들이 좀 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월세랑 전세 시장을. 여러분 나중에 이거 대출 막다 보면은 대출 중지, 전세자금 대출 중지, 뭐 규제 지역에서부터 정말 별의별, 그리고 세금도 늘릴 거고, 이재명이 기존에 했던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부동산 완전 때려잡겠다는 건데, 그러면 월세만 남는데 월세가 쌀 리가 없거든요. 월세가 엄청 비쌀 거예요. 그럼 그때 아마 기본주택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주택 나오면은 나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녹아요, 그때부터는. 그럼 기존 주택은 더 비싸지는데 기본 주택은 또 기본 주택끼리 모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전 되게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와 진짜 이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쩌다가 나라가 이런 모양새를 가지게 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럴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화폐 가치 하락 방어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 내피셜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엄청 일찍, 너무 일찍 끝냈죠. 근데 그때 꺼냈을 때 반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면 심지어 통계 조작이 실제로 있어도 저 같은 개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너네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부동산원 나오는 자료가,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통계 조작할 때 데이터랑 맞춰봐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뭔가 조금 안 맞아요, 이제. 근데 이거는 좀, 왜냐면 뭐 조금 방법을 바꿨거나 표본을 바꿨으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표본을 이렇게 쉽게 바꾼다? 좀 모르겠는데, 그 문재인 정권이랑 완전 똑같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똑같이 트윈으로. 그럼 집값은 아예 미친 듯이 끝까지 올라가서 대출까지 틀어막으면 여러분 완전히 이제 못 사게 돼요. 그럼 이제 완전 탄생하는 거죠. 집을 살 수가 없는 세상, 신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세상, 앞으로도 제대로 안 되겠지만 완전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비싼 월세로 살아야만 하는 세상이 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근데 아마 이재명 욕을 안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모르니까. 부자들이 지네끼리 집값을 올렸다, 투기꾼이 올렸다, 이재명이 주식하랬는데 부동산을 했다, 때려잡아야 된다, 또 나는 어떡하냐, 월세 너무 비싸다, 월세는 왜 이렇게 비싸냐, 부자들이 올려서 비싸다, 임대인 때문이다. 그러면 딱 컨셉이 맞잖아요. 그때 딱 이재명이 나서서 기본주택을 주겠다, 기다리면 집을 주겠다, 대신에 계속 나한테 표를 달라. 그럼 영구집권인데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거예요. 지금 한국이 쓰는 많은 기법이 베네수엘라가 쓰는 거고, 베네수엘라 뒤에는 중국이 있거든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가 부정선거로 정말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거의 넘버원이죠. 거의. 완전은 아니지만. 그런 국가인데, 과연 지금 이 파국이, 이 미친 세상이 언제까지 갈지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뭐 미래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문재인 때랑 부동산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편 가르기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까지 가르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거 지금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이 요번에 규제 맛보기고 앞으로 한참 남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저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실은 몰랐고 이재명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잔뜩 긴장을 하고 겁을 먹었을까? 아,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구나. 문재인 때처럼 잡을 마음이 없구나. 이제 진짜 제가 봤을 때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영상 스타일 혹시 불편해 하시면은 다음부터는 좀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내용이 밝은 데서 찍기보단 전 이게 낫거든요. 너무 암울하잖아요.